이 국장님. 네네.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가 네. 그동안 정치적 목소리는 사실 거의 안 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최근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그런 존재감을 과시한다 할까 그런 차원에서 당헌 당규 네. 이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 맞춤형 당헌 당규 개정을 꼭 이때 해야 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이재명이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민생지원금 이것도 전 국민한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네.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이재명한테 어떻게 보면은 반기랄까 뭐 이런 걸 들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게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에 대북 송금 관련 결과 보고서 아태평화유의라는 것을 2018년 11월 이 고향에서 열었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에서 그 관련 열고. 서류를 달라고 한 건가요? 아니요. 2019년도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는 이미 이제 그 관련 뭐 서류라든지 이런 보고서가 이 노출이 됐고요. 이 지금 김강민 변호사 그러니까 이화영의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좌충우돌하는 정말 뭐 연호회 그걸 설파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설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경기도 의원이거든요. 도의원이죠. 예. 이 사람이 달라고 한 건 뭐냐면 2019년도에 7월달에 마닐라. 마닐라 필리핀에서 한 거? 2차? 예. 2차에서 한 결과 보고서를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 이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특정 어떤 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딴 데서도 예를 들어서 이쪽 그러니까 그 김성태라든지 국민의힘이라든지 이쪽에서도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근데 그쪽에도 분명히 우리 쪽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 어느 쪽도 할 수가 없다. 근데 내가 당신들한테 이걸 주면 국민의힘도 줄 수밖에 없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사충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김동연 측에서는 꼭 필요하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 경기도로서는 자료를 제출하겠다 법원한테. 그럼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 정상적인 절차를 그렇습니다. 밟아라 그 얘기인데. 예. 근데 이 얘기는 매우 합리적인 것 같은데 양문석이고 민영배는 왜 또 나섰죠? 자, 제가 그 양문석이 난리가 났어요. 그 또 험한 얘기 하잖아요. 막 김동연한테 그렇죠. 네 정치하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예의도 없잖아요. 막 제명인의 마을에다 올린 모양이더만. 이게 갈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경각에 달려 있거든요. 이미 2차례 소환이 됐고 경찰에도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제 목소리를 또 높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영배와 그 다음에 양문석은 이 내용이 뭔지 몰라요. 이게 어떤 흐름인지. 자, 이건, 경기도가 한 말이 맞아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러니까요. 자충수가 될 거예요. 자, 2019년도 7월 달에 마닐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500만 불에 대해서 이제 돈이 넘어갔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 진척이 돼갖고, 당시에 전화를 또 한 번 바꿔줘요. 예. 이화영이.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가 불안했어요. 계속 불안한 게 내가 돈은 계속 주는데 도대체 이재명이 확실하게 내가 돈 준 걸 아는 건지 나한테 고마워하는 건지 그래서 확실하게 나중에 내가 한복 잡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불안해갖고 이화영을 계속 쳐갖고 나 전화를 바꿔주든지 확실하게 해. 네가 돈 받았다고만 하지 내가 믿을 수가 없잖아 해서 고맙습니다.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소리를 직접 받은 게 그날이에요. 그럼 결과보고서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미 1차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됐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지금 방북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방북의 토대를 닦았다. 이런 식의 결과보고서여요. 거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추진해온 어떤 과정이. 그럼 그것을 실제로 김강민이 가져가봤자 똑같이 그럼 국민의힘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자기한테 불리한 게 나오지 유리한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김강민은 어차피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동연을 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줘. 근데 김동연이 뭐가 있냐면, 친문들을 지금, 이렇게 이 휴식처, 뭐랄까요. 도피하게 만든. 망명처라고. 망명처. 전해철이도 거기 뭐 도정자문회 의장인가 뭐 거기로 갔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강민석이도 문재인 때 대변인 하던. 거기도 뭐 경기도 대변인으로 간 것 같다고. 이게 지금 사실 원래 그렇게 했어요. 원래 옛날에 뭐 정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떨어진 의원들 사실 그 소속당의 경기도지사면 도피처 마련해 줘요. 워낙에 경기도가 굉장히 자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경기도지사도 다시 또 그 당에 돌아갈 건데 서로 그렇게 상부상조해요. 그런데 이쪽에서 바로 왔을 때 저 사람들을 지금 데려다가 저 안식처를 만들어줘 하고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거든요. 개딸들이 지금 김동연을 계속 욕하고 있고 또 김동연이 한두 차례 지금 당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근데 김강민이 건수를 하나 마련해 준 거야. 그거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줘? 하고 목소리를 팍 하고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영배랑 양문석이 참전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문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동연 손 좀 봐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김동연이가 서서히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은 아직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3년 지방선거 2년 남았고 내후년이니까. 네. 그러고 나면 이제 한 1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대권에 도전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캐리어로 보면 이재명보다 100번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친명 입장에서는 어디다 대고 고개를 쳐들어 네. 이때 꿀밥을 확실히 놓아가지고 아예 더 끽소리도 이상 못하게. 끽소리 못하게 해야겠다 뭐 그런 뜻인가요? 예. 제가 그래가지고 보기에는 뭐 개딸들이 대권에 눈이 멀어서 당대표 안위에는 신경도 안 쓰냐 수박들과 내통해 갖고 뒤통수를 치느냐 뭐 막 이러는 모양이네. 그렇죠. 당 대표의 안위가 또 다시 노동당 생각이 나네. 우리 수령님의 안위가 중요한데 딴 거 중요하지 않아. 정당의 민주주의도 중요하지 않고. 무섭다. 근데 딱 그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김강민은 정말 잘못 건드렸거든요. 이 문건 운운한 건. 그런데 김강민도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쌍시오 쌍비 그거 쓴 사람일걸요. 아마 그 1심 나왔을 때 이화영 1심 나왔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하냐면 이화영 아니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뭐 재판 상관없어요. 자기가 좀 이렇게 튀어야 돼 계속. 응? 그래가지고 개딸들한테 이렇게 추앙받아야 돼. 이 지방선거도 곧 있으니까 거기서 공천 내지는 또 장으로 나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요. 예, 뭐 예.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큰데. 경기도 의회 의원이신데. 그러니까요.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회에 진출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에.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계속 김강민에 내고 그 개딸들이 볼 때 야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양문석이 거기다 딱 또 숟가락 숟가락을 얹고. 예. 민영배는 잘못 연졌다가 뭐 철회했다면서요. 그렇죠. 글 썼다가 예, 이게 아니네. 삭제해버렸죠. 상황이 뜨거우니까. 그래도 민영배는 자기가 낄 때 안 낄 때를 잠깐 파악을 한 거죠. 양문석이는 지금 에이, 양문석 원래 아시잖아요. 찬밥 뜨신 밥 가릴 때가 아니니까. 가릴 때가 아니죠. 자기 금배지 곧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그럼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떠드는 것은 개딸들을 대표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딸들로 재미있는 말 같은데 넣어갖고 개딸들이 방패를 좀 세워달라, 목소리를 높여달라 이거지요. 개딸들이 방패 세운다고 뭐 판사들이 개딸들 말 듣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치금이라도. 그런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 친명 입장에서는 이때 한번 좀 이 꿀밤을 단단히 놔야겠다 하는데 오히려 김동연이만 부각되는 것 같아요. 자꾸. 그렇죠. 지금은 사실 지자체장이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러니까 2년 이내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리가 있고요. 어쨌든 진짜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김동연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최소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자꾸 이름 올려주고. 노이즈 마케팅을 이쪽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명들이 가만히 있는데 예, 자꾸 예. 띄워주는 거예요. 김동연이가 있다 하고. 그리고 이 당내에서의 포지셔닝을 딱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친명들이 어차피 공격을 하게 되면 비명들은 구심점이 어때요? 친명들이 저렇게 공격을 하네. 저쪽으로 모이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뭐 이 비명이랄까 뭐 친문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김경수는 아직도 복권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네. 조국이는 곧 간판 갈 거고 그나마 남아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동연뿐 아닙니까? 멀쩡한 있는 사람, 그렇죠. 상처 없이.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캐리어라든가 또 입지전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얼마든지 100번 낫죠. 이재명보다는. 아니, 이게 이거죠. 이 김동연이는 중도 보수까지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흑수저인데 똑같이 정말 최악의 이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올바른 게 커서 행시 붙고 뭐 대학교 총장까지 하고 덕망 있게 있다가 지금은 경기도지사를 하는 사람과 한 사람은 정말 망나니로 커서 형수 욕도 하고 뭐 하는 사람과 똑같이 흑수저라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맨날 이재명한테 왜 그런 식으로 살았냐,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같이 흑수저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을 살지라고 뻗땡기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생명력은 잡초가 더 강합니다. 예. 예, 그걸 알아야요. 예. 아주 끈질긴 생명력. 너무 아니에요? 즐겨서 참. 그런데 또 지갑니다. 하나는 이 김동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김 씨도 지금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누구죠? 김성태 전 쌍방울 네, 회장도 네. 아니 나보다 왜 조폭이라고 그래 멀쩡한 기업인한테 네. 이렇게 지금 뭐 하고 탄원서를 냈죠. 탄원서까지 낸 거 아닙니까? 판사한테. 이재명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주가 조작이 나오고 무슨 사채놀이 나오고 그 조폭 거짓말 출신하고 하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100억을 그냥 달라고 그 말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과자한테 이렇게 예.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전과자는 본인이 전과자는 사고입니다. 본인이 그리고 또 그 전과들이 전부 다 거짓말한 전과들이에요. 예. 검사 사칭 뭐 그러면 누구 말을 더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진짜 배은망덕이에요. 뭐 김성태 조폭 출신 맞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가장 치적으로 생각했던 그 퍼포먼스가 아태평화협. 2018년 11월 달에 했던 거. 예. 그 본인 입으로도 그랬어요. 어떤 지자체가 남북 이 사업을 벌여서 북한에 이렇게 이종혁 같은 고위급 인사가 와서 회담을 하느냐. 어떤 지자체도 못한 건 내가 있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지자체, 그 행사 후원 누가 있게요? 쌍방울이 다 온 거죠. 수억 원을 냈어요. 거의 10억 원 가까운 돈을 예. 팜플렛에요. 뒤에 쌍방울이 써져 있고 현수막에 이렇게 있는데 주최 경기도 아태협 뭐 그리고 밑에 후원 쌍방울이 써져 있어요. 그 쌍방울이 후원하지 않았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후원 있잖아요. 정치 후원금 쪼개기로 2억이나 냈어요. 제일 많이 냈어요. 그렇죠. 그걸 몰랐다고요? 그거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단물 빨 때는 언제고 네. 자기가 불려니까 그 건달았냐? 조폭이야 하고 이게 공격하니까 탄원서까지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공격의 대상은 본질은 그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말에 신뢰성이 없다. 이걸 지금 공격하려고 이재명 측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장경태도 그렇고 이재명 측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두 사람 말 중에 누굴 믿어야 되느냐. 한쪽은 조폭 출신에다가 주가 조작한 파렴치한 그런 전과자고 한쪽은 평화부지사다. 연윤의당 시절부터 의원도 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그러는데 선배님, 조폭이 더 나쁩니까? 아니면 조폭의 빨대 꽂고 몇십 년을, 20년을 쪽쪽 해갖고 그 빨아먹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둘 다 나쁘긴 한데, 아니, 어떻게 이쪽은 조폭이고 이쪽 말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화영이야말로 이번 재판에서 8년형 왜 받았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3억 원이라는 돈을 쌍방울에, 그것도 공무원이 평화부시라는 사람이 후한무치하게 기업으로부터 법가 받아갖고 향나게 다 써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 말은 믿으라고요? 말이 됩니까? 특히 뭐 이화영이라든가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의 회유
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성태 측에서는 민주당 측에서 압박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는 7월 12일 날 네네. 1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들이 자칫하면 자기 형량에 가중될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탄원서를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화영 1심 선고 때 이미 신진우 부장판사가 네네. 형사 11부죠. 네네. 김성태의 네네.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예. 그거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도 신진우 부장판사 부장판사가 맞습니다. 같은 판결을 사건. 하는데 예, 예. 이 전에 신뢰성이 있다고 했는데 신뢰성이 없다고 판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지금 그러니까 그 김성태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고 이재명의 앞으로 있을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 지금 이재명 재판은 결정적인 키워드가 무조건 김성태의 입이에요. 김성태가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했으므로 빼박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대질 신문이 있을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김성태와 이재명 간에 그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김성태는 거짓말쟁이라고 일단 다 밑밥을 깔아놔야지만 재판 과정에서 어쨌든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계산에서 미리 이렇게 김성태를 공격하는 건데 사실 이게 자기한테 불리한 거 알아요. 자기한테는 최악입니다. 왜? 김성태가 이제 다 뿔 거거든요. 그럼요. 왜? 다 가서 얘기하겠죠. 이화영 재판 때는 이화영과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얘기를 다 하지 않은 게 많아요. 예. 그 자기한테 불리한 것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재명의 재판에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거든요. 누가 죽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직접적으로. 이 사람도 사실 또다시 거기에 기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완전히 1대1 승부에서 김성태를 이렇게 계속 몰아붙여봤자 김성태의 마음만 독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자충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